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못 가는데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대로 가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밀렸습니다만 우리 시장 꺾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나름 선방하면서 흘러갑니다. 코스피는 2778입니다. 예, 오후장을 준비하는 시간 터닝포인트 시황과 전략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들이 좀 또 생기는 그런 오늘 화요일입니다. 먼저 이슈 보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 터닝포인트. 예. 엔비디아의 사흘 동안의 하락, 반도체의 조정이냐? 예,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볼 상황이 됐죠. 이틀간의 이제 하락이 있었고, 3일째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하면 한 3%, 6% 빠졌으니까 한 13, 4%? 근데 고가 기준으로 하면서 사실 한 19% 빠졌거든요. 고민이 좀 되는 시점입니다. 반도체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박영호 위원님. 네. 일단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주가가 강했던 거는 GPU입니다. 이 GPU를 HBM을 채택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기술을 가진 아주 타고난 기능을 가진 GPU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량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팔 수 있는데 없어서 못 파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많이 공급을 못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지금 있는 대로 물량을 다 공급을 하고 2025년도 물량까지도 다 지금 솔드아웃 됐다라고 하니까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고평가 구간이냐? 그럼 절대로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조정 만약에 받으면은 이거는 또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GPU 지금 현재 대체 제품이 없습니다. AMD에서 만들고 삼성에서도 GPU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은 엔비디아 독주가 그대로 예상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에 기대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저널리스트나 애널리스트들도 단기적으로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은 엔비디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듯이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이냐 아니냐는 이제 대략 한 고점에서 혹은 한 10% 정도 이제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 없지만 그렇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한 9% 정도니까 아직 조정 권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걱정 안 해도 된다. 권 대리님께 물어볼게요. 또 마이크론 실적 이번 주에 있잖아요. 조정을 그 실적을 계기로 떨치고 갈 것이냐, 혹은 이제 오히려 좀 반도체에 대한 조정폭이 깊어질 것이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역시나 가이던스를 얼마나 또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끌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와 앞서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당장의 지금 하락이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젠슨항 지분 매도에 관련된 소식이 조금 이제 주가 하락을 좀 촉발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분쟁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젠슨항의 지분 매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공시가 되었던 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론 내부자 매도, 특히 이제 최대 주주의 매도로 좀 악재로 해석이 된 부분이 크게 있었으나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분쟁 내용은 서버렉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GPU 제품을 구매할 때 자사의 자체적인 규격의 서버렉을 함께 무조건 구매를 하게 하도록 그래야지만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협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분쟁이 좀 생기면서 결국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한 발 물러서면서 꼭 자체 서버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쪽으로 좀 얘기가 기울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의 실적 발표 전쯤 흐름을 봤을 때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고점 논란, 아니면은 더 이상의 이제 QOQ로 봤을 때 성장이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주가가 조정받고 나서 실적 발표 동시에 주가가 쭉 올랐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시즌에도 조금 유사하게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금 조정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뉴스 제목에 낚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이것 때문. 제목 들어가면 젠슨항의 주식을 매도해서. 이미 다 예고돼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를 팔겠다고 다 예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일부 임원이 주식을 좀 팔긴 했습니다만 매우 소량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니고요. 김건모님의 핑계인 거죠. 핑계. 핑계를 좀 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화장품 음식료가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한다. 조정시 매수냐, 차익 실현을 좀 할 때이냐인데요. 네. 그러게요. 삼양식품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이제 고점 대비 이걸 본다 그랬잖아요. 삼양식품은 한 고점 대비 7, 8%, 그것도 장중 고점 대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라면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박영호 대표님? 일단 삼양식품이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다른 농심이나 빙그레도 라면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삼양식품은 이번에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매출액의 약 70% 이상이 수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정말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제가 한국무역협회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수출입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4월달 대비 5월달 라면 수출이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 쪽에서 유럽 쪽에서 불닭볶음면 너무나 맵다. 그래서 이거는 리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번 불붙은 음식료는 이게 기호식품이기로 생각된다면은 이건 쉽사리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도 아마 제가 봐서는 삼양식품의 주가는 한 번 더 반등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놔줄 때라기보다도 다시 한번 잡아도 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권택준 대리께 화장품 얘기 듣고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택준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조금 조정권이긴 한데 기회입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은 화장품이나 음식료 섹터가 나쁘다, 무너진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사실 일부 종목만 가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그 섹터 전체적으로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음식료, 화장품, 나중에 또 오늘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자동차 전체적인 공통점은 결국에는 수출이고요. 또 하나는 북미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조금 내려올 듯 하면서도 다시 1,400원 가까이 올라가 붙고 쉽게 달러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강달러 기조에서는 북미에서 소비를 많이 해주는 섹터들, 업종들, 기업들이 쉽게 실적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종목들 모두 수출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수출이 나오는 지역이 북미에서 잘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좀 짚어봐 줘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들 중에서도 북미향으로 계속 실적이 나오는 한에서는 여전히 좀 계속 롱을 외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ODM 쪽들 전체적으로 같이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은 23% 정도 상승이 좀 되고 한국콜마도 한 15% 정도, 뭐 코스메카 코리아 16% 전체적으로 실적 가이던스와 실적 실제로 찍히는 부분들이 계속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하나의 좀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는 ODM 쪽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화장품 규제가 7월 1일부터 이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생산 시설에 대해서 FDA 이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2주 정도, 3주 전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국내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해서 대비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그래서 조금 이제 작은 기업들, 아직 경쟁 준비가 안 된 기업들, 가이드라인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조금 사전에 조금 잘 스크리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호 의원님은 아까 이제 음식료 얘기하셨는데 화장품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시겠어요? 넘어가 됩니까? 네, 화장품도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수출 관련 섹터에서 예. 수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화장품은 사상 최고 수출입니다. 4월 달 대비 5월 달에 조금 좀 줄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하고 그다음에 그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봄철보다도 화장품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6월 달에도 충분히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 화장품 수출도 증가한다라는 점이 감안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일부 종목에 특별히 그 한정돼서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화장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화장품과 음식료 봤고요. 터닝 포인트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다음은요. 네, 자동차이군요. 자동차는 뭐 조정인 듯 아닌 듯 다시 강하죠. 현대차가 3.9% 상승이고요. 모비스 6%, 만도 4.6%, 부품주들도 화씨는 9% 오릅니다. 완성차, 부품주 흐름들이 다 좋습니다. 권 대리께서 자동차 얘기해 주세요. 워낙 시선은 그동안도 괜찮았잖아요.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까, 자동차? 네, 자동차도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일단 데이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5월에 자동차 수출이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5월 중 최고가 찍었다고 합니다. 65억 달러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올해 5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을 봤을 때는 308억 달러라고 합니다. 동기간 최고 실적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에도 북미 수출이 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좀 높게 뽑아갈 수 있는 북미 지역에 있어서의 수출 견인이 국내 완성차 플러스 최근 들어서는 완성차 부품까지도 좀 온기가 뻗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또 있죠. 인도 관련돼서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 IPO 관련돼 가지고 관련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시점은 한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 8, 9월 이후 가을 정도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시점 이전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완성차, 현대차, 기아 이 위주로 올라갔었던 자동차 섹터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부품주까지도 움직임이 같이 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예를 들어서 화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10% 가까운 상승, 장중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조정받았던 부분들을 모두 지금 꺾어내고 지금 고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예.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제는 완성차만 볼 게 아니고 하단의 밸류 체인에 따라갈 수 있는 부품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택중 대리 자동차 sek터 가운데서 선호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역시나 당연히 이제 현대차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플러스 알파로 방금 말씀드렸던 화신, 기관 수급도 오늘 강하게 좀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리는 자동차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관심 섹터는 뭘까요? 다음은요. 네, 오늘 해운주가 강하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운임 지수 상승입니다. 조선주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해운주도 좀 들썩이는데요. 해운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박영호 의원님?
네, 해운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일부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견에 동조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홍해 지역 리스크가 아직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쉽사리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상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휴전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IMO 탄소 규제 감축 프로그램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지정한 탄소 감축이 제대로 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등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운행을 멈춰서 폐선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좀 더 강화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들어서 중고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신조선가보다도 낮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IMO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중고선을 갖다가 갖고 와서 수리해서 쓰느니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뭐가 부족하냐? 선봉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홍해를 가지 못하고 희망봉을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운항기일이 늘어나서 선봉량이 부족해지는 데다가 2025년도 IMO 규정 때문에 중고 선박을 구입을 잘 안 하면서 역시 선봉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단기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요. 또 9월 운임 성수기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은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운주에서 반짝 상승이 아니라 가능성 있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요, 그 가운데 관심 종목은 뭔데요? 저는 HMM 종목 많지 않잖아요, 해운은. 예, HMM을 보고 있는데 예. 컨테이너선인데 HMM은 기관들이 상당히 매수 의견보다는 매도 의견을 가진 바람에 주가가 많이 예. 못 오르고 있지만은 이런 HMM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예. 소형주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뭐 해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조선 쪽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해운 쪽도 기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장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기업 알아볼게요. 박영호 위원님. 저는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좀 많이 하락도 했습니다만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FPCB 생산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전장화가 조금 전기차가 판매가 감소되면서 매출이 좀 줄어들 거다는 우려감 때문에 있는데 이 전장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뉴프렉스입니다. 그리고 메타 이번 주에 내일인가 모레인가 아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 전시회가 있는데 이때 다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VR이나 AR 얘기 나올 거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주 뉴프렉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PER이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은 PER이 15에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데다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내년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주 뉴프렉스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지탈가는 5,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플렉스였고요. 권택중 대리의 오장 관심주 이어서 들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현대글로비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죠. 뭐 자동차 얘기도 드렸고 수출 얘기 드렸고 해운 관련된 이야기 드렸는데 그중 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19만 원대 있었던 박스권에 있었던 종목이 돌파하면서 현재 23만 원을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많은데 자동차 운반선이 없다. 예, 자동차 운반 관련돼서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공급이 부족했던 만큼 글로비스가 선박 보유한 것을 이제 좀 초과를 하고 있죠. 캐파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면서 운임료가 좀 급등하기도 했었던 이슈가 상반기에도 있었습니다. 2월 달쯤에 그런 관련돼서 운임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시나 실적 관련돼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가까운 이슈가 하나 있는데 6월 28일 날 CEO 인베스터데이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장기 전략을 하나 발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가 부담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포워드 기준으로 6.3배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좀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주가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밸류업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주 환원체 관련해서 28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인베스터데이 이후로 기대감 해소라기보다는 기대감 소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타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현대글로비스 접근하시기에 좀 유효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장 전략하고 두 분 관심 주는 현대글로비스 뉴플렉스였습니다.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